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권력과 성비위,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할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아니, 또 그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인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네요. 최근 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정치 공작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보좌관은 언론 앞에 설 힘도 스스로를 지킬 권력도 없습니다. 이 불균형의 문제는 항상 권력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많은 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국민들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반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서울시장님,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이 오랜 기간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정치 권력 앞에 있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그 권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지사님의 사건, 차기 대권 후보로도 불리던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권력 관계 안에서 똑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을까요?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또 새기게 하네요. 권력은 물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거부할 힘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 또한 그 구조 속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언론 앞에서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힘도 있습니다. 조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 권한도 없고 자신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비위 사건의 핵심은 진실보다 먼저 목소리의 크기를 균형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말할 이유보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더 많다는 사실. 이건 수많은 연구와 국제 기준에서도 반복되는 결론입니다. 피해자는 왜 말하지 못하냐고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말하는 순간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직장, 경력, 평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피해자는 말해도 손해, 말하지 않아도 손해라는 정말 절망 속에서 마지막 남은 용기 하나만을 붙잡고 세상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억울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억울함과 권력이 없는 사람의 억울함은 무게가 다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언행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진실 규명에 협조하면 참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공격적 발언을 삼가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단어를 함부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들은 칼날이 되어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상대방의 심장을 향해 꽂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지자체장, 기업 오너, 교수, 의사, 우리 사회의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때 아닌 상처를 견뎌야 했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무고도 많지 않냐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입니다. 성비위 사건의 무고 비율은 3% 미만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고가 문제라기보다 폭력 자체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비 사건에서 무고를 먼저 말하는 순간 이미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언어와 정치적 명분 사이에 한 사람의 삶이 조용히 무너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문제를 지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는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더 크게 떠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약자인가를 먼저 살펴야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조사와 재판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권력자가 나는 무죄다라고 언론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저는 피해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귀 기울여 주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오늘 사건을 보며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는가? 왜 권력은 성비위 앞에서 늘 같은 형태로 허들어지는가?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것 같습니다. 권력은 윤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욕망은 권력을 타고 자라며 침묵은 약자의 입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권력형 성비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요. 피해자는 왜곡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이 고립되지 않도록 세상의 균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피해자의 침묵 위에 안락한 거짓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 국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시장, 도지사, 대학 교수, 기업 임원, 이름만 달랐을 뿐 권력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한 사건이 우리 앞에 던져졌습니다. 단지 이번 사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오랜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제까지 같은 비극을 반복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다시 답합니다. 변해야 할 것은 권력의 태도이고 우리의 구조이며 침묵을 요구하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해 곧고 단단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잃어버린 존엄을 대신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주제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극은 반복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은 조금씩 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요.